이 시간에는 대나무 그림 중에 간지 그리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붓을 사용하느냐, 그런 질문이 많이 옵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붓이 12호입니다. 12호, 14호 이런 것으로 주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붓을 구입을 하실 때 한국화를 공부하니까 한국화 붓을 달라고 그러면은 붓이 이렇게 뭉툭한 그런 붓을 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군자 붓이라고 해야 필방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구입하는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인사동 필방에 가면은 붓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국산 붓은 조금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중국에서 대량 생산해서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중국 붓이 조금 저렴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나무 간지를 그릴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붓을 이렇게 세워서 직필로 그리는 방법과 붓을 살짝 눕혀서 측필로 그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공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직필로 사용할 경우는 붓봉이, 붓털, 이걸 붓봉이라고 합니다. 붓봉이 전부 다 까맣고 같은 짙은 색이기 때문에 똑같은 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측필로 그릴 때는 붓을 옆으로 눕히기 때문에 농담이 나타납니다. 자, 한번 시필을 하면서 색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직필로 그릴 때는 이렇게 이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필해서 이렇게 갑니다. 똑같은 붓인데 측필로 해보겠습니다. 측필로 했을 때는 붓을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필로 했을 때는 같은 색이죠. 측필로 했을 때는 색이 다릅니다. 붓 끝은 짙은 색이고 붓 등은 옅은 색입니다. 농담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리는 방법을 택하고, 서예를 하시다가 서예 공부를 많이 했는데 대나무 사군자를 공부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것이 더 쉽습니다. 직필로 공부하는 것과 측필로 공부하는 것을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똑같은 붓을 그대로 사용해서 같은 붓, 같은 화산지에 이렇게 그렸는데 달리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직필로 간지를 그리는 방법은,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필해서 가운데로 붓이 와서 이렇게 갑니다. 다시 이필해서 가운데로 와서 이렇게 갑니다. 또 다시 이렇게 되겠죠? 자, 직필 필법입니다. 처음 대나무를 공부하는 분들이나 익숙했다 하더라도 전지에다 공부를 할 때는 전지 길이만큼 이렇게 쭉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책상 모서리 쪽에다가 전지를 펴놓고 이쪽 모서리로 갔다 오른쪽 모서리로 갔다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길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직필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오죠? 다시 이렇게 되죠? 지금, 자,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필 가운데로, 자, 또 이 필 가운데로, 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측필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측필은 붓을 살짝 옆으로 이렇게 눕힙니다. 이 필 부분에서 한일자 쓰듯이 이렇게, 자, 이렇게 되죠. 다시, 또 다시, 자, 이렇게 그립니다. 간지를 그릴 때 대나무는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또 그 의미도 곧다는 뜻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나무를 보면은 굽어 있는 대나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굽어 있냐 그러면 이 마디 부분에서 방향이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또 마디 부분에서 다음에 마디 공부할 때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마디 이 부분이 곧게 돼 있는 것과 약간 방향을 틀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측봉으로 하는 겁니다. 자, 한일자. 자, 비백이 나타나는 것은 종이 또 붓의 속도, 이게 잘 안 맞다는 거죠. 자, 여기를, 자, 이렇게 했습니다. 마디가 간지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할 때는 이 간격을 말합니다.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사이를 마디라고 합니다. 그냥 마디라고 그랬을 때는 여기 이 부분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마디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마디가 길다, 짧다. 그랬을 때는 이 길이를 말하는 거, 공간. 마디가 굵다, 가늘다, 마디가 뭐 어떻게 생겼다 하는 경우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간지가 이렇게 대나무가 쭉 걷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약간 휘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쪽 대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쪽 대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대가, 간지가 이렇게 크로스되어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예입니다. 앞에 있는 대를 짙게 하고 뒤에 있는 대를 연하게 합니다. 앞에 있는 대를, 자, 이렇게 노홍색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크로스 되는 대를 옅은 색으로 합니다. 그렇게 원글을 말하면은 앞에 있는 노홍색 대가 내 앞에 있고 크로스 대는 연한 대가 뒤에 있다는 겁니다. 뒤에 있는 대를
그릴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어요. 여기서 이렇게 살짝 들어서 이 붓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연착륙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어렵겠죠? 자, 이거 어렵습니다. 자, 이 올라가는 방향과 저쪽 뒤에 있는 그 모습이 직선으로 이렇게 맞아야지 이건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자, 이렇게 갔습니다. 크로스된 부분에서 이렇게 바로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는 그림을 그릴 때 앞에 있는 대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뒷대를 그려보면 이 부분이 번져버립니다. 번지는 것도 많이 그려본 화가들은 번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데 서투른 분들은 여기가 많이 번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흡수지를 이렇게 대서 못 번지게 하면은 좋습니다. 종이를 바꿔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봉으로 이렇게 수필 부분에 대는 처음에 공부하는 분들은 이렇게 마디 부분에 흡수지를 대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가 직선이죠. 대부분 두 마디, 세 마디 정도 그린 다음에 방향을 살짝 바꾸면 좋습니다. 대가 대밭에 가서 보면은 전부 다 수직으로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대가 이렇게 굽어 있기도 하고 교차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를 자 여기다 두 가지 대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밑에가 아랫부분은 좀 가까이 있고 윗부분은 멀어졌죠.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연한 색 대가 있을 때 서로 교차되게 크로스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그랬을 때 이것보다 더 짙은 색을 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옅은 색을 가지고 그려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옅은 색으로 이렇게 해봅니다. 이렇게 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연착륙 한다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그냥 지나가도 된다겠죠. 자, 이렇게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를 이렇게 흡수지를 대주라 하겠습니다. 자,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런 경우죠. 자, 대가들의 경우, 농담을 바꿔서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초보자들이 공부할 때는 그렇게 바꾸면 안 되지만은 대가들은
어쩌다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참고로 하기 바랍니다. 지금 밑에서 올라가면서 대마디가 점점 길어지고 휘어진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는 것도 있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경우는 뭐가 다르냐?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태는 점점 올라가면서 가늘어지는데, 그러니까 시작 부분은 굵고 점점 끝으로 가면서 가늘어지죠. 그런데 이거는 반대로 위쪽이 가늘어야 되니까 가늘어진 부분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면서 굵어집니다. 다르죠? 그래서 마디 모양이 다릅니다. 마디 모양이 다르죠? 예. 마디 모양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이 마디 쪽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마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마디가. 이 먹에는 악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핵이 겹쳐진 부분은 이게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덧칠하면은 두 번, 세 번 덧칠한 그 자국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필휘지라고 하지요. 여러 번 터치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보면은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갔는데 여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밑으로 내렸어요. 마디가 이렇게 다릅니다. 뒤에 마디 공부할 때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지를 실제 작품에서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이 마디만 세워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간지를 공부를 했는데 간지 그림을 실제 작품에서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를 참고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대나무는 곧다는 직선, 직진, 성품이 곧은 경우를 대나무에 많이 비교해서 곧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나무 밭에 가서 보면은 약간 휘어진 것도 많이 있다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림에서 보기로 왼쪽과 오른쪽의 간지를 비교해 보면은 왼쪽의 간지는 직선으로 이렇게 아주 곱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대나무는 올라가면서 약간씩 휘어진 듯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자, 세 줄을 그렸을 때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세 주가 똑바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거는 밑에서는 이쪽 두 주가 가까웠다가 다시 위에 올라가서는 오른쪽에 두 주가 이렇게 가깝고 대나무가 서로 가까웠다 멀어졌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작품했을 때 이런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비교를 해봤을 때 왼쪽의 것은 경직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죠. 오른쪽은 그래도 조금 자연스러운 얘기거리가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러 비교하기 좋게
마디나 색깔이나 농도나 이런 것을 다 맞춰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품을 구상할 때는 왼쪽보다는 오른쪽의 스타일로 이렇게 그리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간지 그리는 방법과 간지를 서로 비교해보는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요즘 공모전이 많은데 꼭 공모전을 의식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그림 자체적으로 감상할 때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드는지 잘 관찰해 보시고 그것을 작품에 이렇게 옮겼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시간에는 간지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